안녕하세요. 김소장의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진짜 엄청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변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워시. 워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연준 이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시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는 게 워낙 매파적인 그 성향이 강한 인사로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죠. 싫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초저금리를 비판적으로 했었고 인플레 억제가 우선이다. 그리고 금융시장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냉정하다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자산이나 금융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시가 차기 연준의장 후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으로 워시를 뽑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매파적인 성향의 케빈 워시를 지금 추천을 했다?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겠죠. 근데 속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인사로 들어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트럼프의 압박을 통해서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이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냐를 봐야죠. 보통 공식을 보면은 위험자산인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올라갑니다. 주식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어디선가 버블이 껴있던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이슈로 또 동시에 같이 하락을 했죠. 이거를 또 설명을 해보면은 긴축의 지속 인식이 먼저 작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시 같은 경우는 금리를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실질 금리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금에서는 최악의 환경이 나온 겁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이죠. 근데 지금 인식으로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달러를 사가지고 이자를 받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 같은 경우도 좀 고평가가 많이 됐었죠.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지션 정리. 지금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같은 계정에서 레버리지로 들고 있던 포지션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언급 하나로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마진콜 혹은 양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급락을 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는 공포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성 매도다. 리스크 관리성 매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또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많이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 워낙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전방위 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먼저 나오고 주가가 뒤를 따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에서는 반도체 업황 엄청났죠. 이번에 1월 수출도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는데 반도체 수출은 지금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중소형 장 바람도 있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코스닥도 지금 역사적인 최고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빈집이죠. 빈집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가 먼저 들어온 건데 지금 코스닥이 얼마나 갈지는 또 계속 지켜봐야죠. 지금 2월 매크로 선제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금리 동결 확정적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기대감이 뒤로 밀린 겁니다. 그냥.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역시 동결. 그리고 한국 시장은 금리보다는 지금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은 금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기대를 재조정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율 시나리오도 보겠습니다. 기본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 이미 고점을 찍었었죠. 고점을 찍었었고 2월달은 지금 강한 달러 추세도 아니죠. 지금 달러 지수도 강하게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있지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상 원달러 범위는 1,400원에서 1,46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환율은 더 이상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아니라 급등 급락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준다. 그런 힌트를 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국내 쪽 상황을 보면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지금 현물 동시매도, 선물까지 동시매도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크게 내려앉았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 밀리니까 코스닥에서도 뭐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코스피 밀리면서 개미들 흔들려서 투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투매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장 막판까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볼 때는 저렇게 봐야죠. 코스닥이 약해서 빠진 게 아니라 코스피 수급이 무너지면서 같이 끌어내려왔다. 그냥 이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추세 붕괴냐,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 붕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의 가이던스 변화 없습니다. 환율 급등 아닙니다. 박스권입니다. 신용 잔고나 미수 비율은 아직 관리 구간이고, 섹터별로 보면은 방어산업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지금 추세가 붕괴된 게 아니다, 시장은 우상향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리튬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18만 위안에서 16만 500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봐서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조정받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중국의 CLTL이 리튬 강산을 재가동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봅니다. 리튬 가격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낫고, 그 추가적으로 지금 ESS라든지 전기차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지금 리튬이 들어가는 산업은 오히려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리튬 선물 가격 조정은 수요 붕괴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다 같은 주식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공개해드리는 2026년 주도주 포트폴리오는 지금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에 올라타 있는 우량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중장기적인 수요가 있고, 두 번째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ESS, 그 모든 산업의 공통 분모가 전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를 써놨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에서 이런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보시면 되고, 지금 네 번째로 배터리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제 갈 때가 됐죠. 본격적으로 가다 보면은 또 밸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양극재는 워낙 괜찮죠. 포스코퓨침, 에코프로비엠 워낙 우량주고 괜찮고, 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섹터 자체를 가져가는 게 전략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증시가 좀 흔들릴 때는, 변동성이 강할 때는 또 분산이 또 방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우량주를 털렸다 하면은 ETF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 오늘 좀 폭락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맞추는 장이 아니라 버티는 장이다. 그래서 이런 우량주들 포트폴리오 많이 있으면 버티는 데 쉬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회복할 때 이런 우량주들 워낙 또 빠르게 회복하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5%, 하이닉스 7%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5% 이상 빠졌고, 코스닥도 5.8%나 빠졌는데, 일단 오늘의 하락은 지금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이네요. 반도체 소부장도 좀 충격을 많이 받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어쩔 수 없죠. 후공정도 많이 빠졌고, 제약바이오는 지수만큼 빠졌고, 오히려 금융주가 좀 버텼네요. 금융주 버텼고, 철강, 건설 지수만큼 빠졌고, 자율주행에서는 현대차 4%, 현대모비스 3%, 현대오토에버 7%. 오히려 차트를 봤을 때는 현대그룹이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죠, 지금. 네, 차트 흐름만 봐도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로봇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도 좀 빠지는데, 여기도 추세가 살아있네요. 요즘 뉴스 보면 재밌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가총액 13조짜리 회사의 간판 거 보면서 좀 이런 재밌는 게 있는데, 일단 있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요즘 2차전지 장비 쪽도 괜찮죠? 흐름이 좀 괜찮은데, PNT M 플러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2차전지 보겠습니다. LG엔솔 3%대 하락.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올라갈 때 상승폭이 워낙 작았다 보니까 좀 흐름은 안 좋습니다. 삼성 SDI 지금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는 뭐 또 흐름이 나쁘진 않죠. 최근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많이 분산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기관 쪽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 포스코 퓨처엠 오늘 2%대 많이 선방했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 2% 빠진 거면은 선방을 잘한 겁니다. 에코프로는 0% 보합이고, 에코프로 BM도 6% 빠지긴 했는데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네요.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로 양극재를 사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전력도 좀 빠졌네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5%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되고, LS 일렉트릭 6%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좀 많이 이런저런 충격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는 우상향하는 장이 맞습니다. 거기서도 앞으로는 코스닥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이런저런 또 변동성 좀 잦아들고 하면은 다시 코스닥으로 뭐 자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시점 잘 기다리시고 오늘의 시장의 폭락을 너무 깊게 크게 의미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